길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면 대부분 머리가 긴 사람보다는 짧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종, 문화 상관없이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는 머리가 길다고 느껴지면 미용실에 가서 자르지만 길다고 느끼는 머리도 여자들의 단발보다도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남자들은 언제부터 머리를 짧게 유지했을까요? 최초의 이발은 기원전 5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날카로운 부싯돌과 물껍데기를 이용해 이발이 행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일 강교역의 룩소르라는 고대 도시 유적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면도날이 발견되기도 했죠. 고대 이집트는 철저한 위생관념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 남녀 모두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자르고 가발을 썼어요. 왕은 종종 보석으로 뒤덮인 면도기 혹은 면도기에 순금을 묻혀 4, 5세기에서 깔끔한 모습을 기대하며 면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털, 눈썹 이외에는 몸에서 나는 털은 매우 극렬했기 때문에 모든 털을 깎거나 뽑아냈어요. 이처럼 모든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이집트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그 이유는 짧은 머리가 실용적이기 때문인데 이집트의 혹독한 사막 기후로 인해 남자들이 긴 머리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의 경우 남자도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남자가 머리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사내답지 않고 여자 같다고 여겨졌어요. 기원전 350년경에는 톤소르라는 이발사 직업이 생겨나면서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죠. 이후 기원전 296년 그리스 식민지였던 시칠리아를 통해 로마에도 이발 문화가 소개되었고 로마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이발소가 대중화되었다고 해요. 언뜻 생각해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잦아 대다수의 남성들이 출전하고 그렇다 보니 전장에서 긴 머리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머리카락을 붙잡히거나 흩날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부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가 퍼뜨린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해요. 당시 전쟁과 같은 환경 때문에 이는 남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아직 치료법이 없었고 이는 다양한 질병이 확산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잘라야만 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머리는 대부분의 남성 패션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군대 문화에서 남성을 대표하는 스타일과 남성다움의 상징이 되었죠. 또한 남자들이 머리가 짧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즉 기독교의 영향도 컸어요. 사도 바울은 머리카락은 남자에게 부끄럽고 여자에게는 영광이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여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무한히 기르도록 내버려두는 반면 남자들은 짧게 유지했죠. 1092년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렘은 머리를 자르지 않는 소녀처럼 머리를 기르는 남자들에게 축복 주기를 거부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산업혁명도 남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데 큰 영향을 줬어요. 남자들은 긴 머리로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거슬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짧은 머리를 고수하게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짧은 머리는 환경적으로 남자에게 훨씬 더 유익함이 컸기 때문에 남자들이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은 더 자연스럽고 일정 부분 당연시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동양 문화권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서구와는 달리 동양 문화권의 남자들은 머리 길이가 길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유교 사상인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털럭 하나라도 감히 훼손해서는 안 된다 라는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차라리 죽여라. 웬만하면 모발을 자르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동양의 경우는 모발의 길이가 성별과 무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동양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서양인들처럼 머리를 자르게 되었을까요? 청나라 말기인 1911년 순원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전복시키고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는데 청나라 말기의 순원은 중화민국 수립 후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신흥 지식인들과 해외 화교 등을 받아들이고 서양 문물을 들였어요. 그리고 1912년 3월 5일 청나라 압제의 상징인 변발을 중국 전역에서 모두 잘라버릴 것을 공포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남자의 긴 머리가 사라지게 되었죠. 일본의 경우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정부를 세운 후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복구해서 서양 문물과 관습을 받아들이는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요. 당시 일본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촌마기를 하고 있었는데 천황은 서구의 명목으로 단발령을 전국으로 선포했어요. 그러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지만 메이지 천황은 스스로 서양 복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자신이 먼저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천황이 솔선을 보이자 단발령을 반대했던 목소리가 일거에 사그라들었죠. 한국의 경우 1894년 7월 이후로 온건 계합파들의 주도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어 이후 음력 1895년 11월 15일 김홍진 내각에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명령했어요. 일본에서 단발령을 시행할 때 천황이 머리를 자르자 다들 따랐듯 위에서부터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 먼저 고종과 순종이 상투를 자르고 정부의 관료와 군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차례로 단발을 했어요. 조선 정부는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준다고 선전하면서
음력 1895년 11월 17일 전 국민 대상으로 단발령을 실시하죠. 조선 사회는 앞서 언급한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유교 이념이 입각한 효사상이 공고하게 자리에서 단발령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였다고 해요. 당시 민간에서 저항이 그토록 격렬했던 것은 일미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유교적 이념, 사전 예고 없이 돌발적이고 강제적이었던 이유가 컸죠. 김웅집 내각이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의 친위대를 파견한 틈을 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이에 김웅집 내각은 붕괴하고 단발령 문제는 개인의 자유를 맡겨지면서 일단락되었어요. 대한제국 선포 이후 스스로 본격적인 서양풍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서양 풍속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1900년 근대화의 일환으로 2차 단발령이 시행되어 1901년부터 한성부, 평양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발소가 유행하기도 했죠. 민중들도 스스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을 뿐더러 청년 유림들이 상투를 유지하지 않아도 효행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널리 퍼뜨리면서 1차 단발령처럼 큰 저항은 없었지만 자발적 참여가 저조해지자 1902년 군인, 경찰, 관원 등 모든 관리들이나 군사들에게 강제로 상투를 자르게 하고 서양식 복장으로 광복을 변경했어요. 그러나 끝내 지방의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단발이 보편화되지 않은 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너무 많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단발령을 다시 시행하지 않았고 상투를 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만 학생들이나 순사 같은 경우엔 무조건 단발을 해야 했죠.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노년층 중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상투를 한 사람들이 존재했고 1960년대까지도 가문의 뼈대를 자랑하는 양반 유림들 중에서도 상투와 갓을 고수하는 소수가 있었는데 이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1970년대에 이르자 대한민국에서는 본격적인 서구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상투 차림이 급속히 사라졌어요. 비슷한 시기 먼 나라 서양에서는 락과 영 패션이 유행한 시기로 다양한 머리 스타일이 나올 때 다시 남자의 긴 머리가 잠깐 유행을 한 적이 있지만 1970년대까지만 어느 정도 유행을 했을 뿐 이내 사그라들었어요. 개성이 중시되는 요즘 사회에서는 긴 머리가 좋다며 기르는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보다는 짧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은 남자가 머리가 길면 위화감이 들기도 하죠. 대부분의 여자들도 남자가 머리가 긴 것보다는 짧고 깔끔한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